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 아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의 첫걸음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든 간에 번 돈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비싼 옷, 유명 메이커 옷, 명품 옷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만 있으면 되고 외식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돈이 들어가는 취미생활도 가능한 줄여야 하고 장바구니에 덜 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월 수입을 넘는 지출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즉시 습관을 뜯어 고치고 모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충동적인 소비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렴한 가구, 작은 집, 값싼 옷에 만족을 하고 친구와 만나고 즐기는 이 횟수, 또 공연 관람이나 또 나들이, 술자리, 담배, 술, 또 취미나 운동 같은 이 여가 활동을 자제하는 일들이 결코 쉬울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면서까지 돈을 모아야 할까? 내가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이렇게 절약을 하고 아껴야지? 라는 자기 부정이 슬슬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적은 돈이라도 종잣돈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자가 붙거나 이렇게 소액 투자라도 계획을 하고 실천해서 이게 눈에 보이게 되면 그런 의구심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돈이었지만 이것이 모여서 계속 투자가 되고 이것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그 과정에서 절약하는 습관은 몸에 배이게 돼요. 그런 절제된 생활이 주는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돈이 별로 크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가 이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가면서 돈이 점점 불어나고 거기에 지금 수익률이 점점 붙어오죠. 수익이 붙은 그 금액에 또다시 수익이 더 붙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월 지출보다 월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은 돈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의 수익, 그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리의 수익이 붙게 되면서 바로 그때가 부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절약을 실천을 하려면 당연히 처음에는 누구나 힘이 들어요. 이것을 실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것이 습관으로 진행이 되고 만족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대로의 이 소비 습관보다 절약을 하면서 돈을 불려나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으로 바꿔서 장기 보유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5년만 지나보면 내가 판단과 결정을 잘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목돈을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고 한 번도 목돈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돈이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남들 못지않게 돈을 벌고 있는데도 매년 연말에 통장을 들여다보면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의 현실이에요. 그것도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이자가 나가는 거꾸로의 상황이 매년 쳇바퀴 돌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계획적인 생활을 잘 하셔서 열심히 생활을 하시고 살아오셔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제적인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5년이 지나도 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재산이 불어나는구나 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경험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절제를 못하는 이 소비, 특히 잘못된 경제 개념을 바로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노후 대비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한 후에 월 수입에서 꼭 필요한 지출만 하고 특히 남을 의식해서 지출하는 돈이 의외로 많아요. 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남과 비교할 이유 없습니다. 남에게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인 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돈이 많고 부자인데 뭐하러 척을 하겠습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인 척을 하느라고 헛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척을 하는 나를 남들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랍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허세를 부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뒷면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연말에 통장을 들여다보면 남은 돈을 하나도 없게 되고 이런 허세와 과시는 남을 속이는 일이고 결국에는 내게 경제적으로 큰 독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근검절약을 해야 하고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 앞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경제 부문의 베스트셀러예요. 이웃집 백만장자. 참 유명한 책이죠. 저는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미국 백만장자 1000여 명을 직접 조사해서 쓴 책이에요. 백만장자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는 달랐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비싼 집에서 살고 고급 수동차를 몰고 다니는 등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정말 부자도 좋은 차 타고 비싼 집에 살지만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부자는 사는 곳이나 일상이 보통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자지만 부자 티가 나지 않기에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이 백만장자인 줄 모릅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일반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만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웃집 백만장자예요. 사람들은 남을 의식해서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 소비는 매일, 매월, 매년 쌓여서 그 사람의 소비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모이고 쌓일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나가다가는 아주 평범한 서민 아니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